안녕하세요. 이영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 컴퓨터에 깔려있던 소프트웨어 문제가 될까? 저작권 판례 말하죠.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 컴퓨터를 이제 산 거예요. 샀는데 거기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 게 문제가 되겠느냐? 예, 그거죠. 다시 한번 제목 보면 중고 컴퓨터에 있던 소프트웨어 그냥 써도 될까? 중고 컴퓨터 프로그램 사건 내용 한번 보시죠. 사장님, 알아보라고 하신 신입 컴퓨터 왔어요. 신입 컴퓨터를 좀 사오라고 한 거죠. 어디 보자. 전기 기술자 실력 한번 보여줘. 벼룩시장에서 75만원에 샀어요. 중고를 산 거죠. 근데 컴퓨터 샀더니 아래 한글, MS 오피스, 포토샵,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네. 깔려있는 거죠. 와, 프로그램 값만도 수백만 원. 뭐 그렇죠. 이게 좀 이건 요즘 시대는 아니고 좀 지난 거지만 판례가. 근데 이거 그냥 써도 될까요? 완전 횡재네요. 뭐 이전 소유자가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 그냥 쓰자. 자, 이제 요 상황이죠. 요 상황에서 저게 정품이었을까요? 정품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자, 이전 소유자가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 그냥 쓰자. 이제 정품이 아니었는 걸 알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얼마 뒤에 소프트웨어 단속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막 들이닥치죠. 그냥 단속업체에서 단속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장님. 들이닥치는데 뭐 하여튼 검사는 불법 프로그램 쓰는 거 잘못한 거 아시죠? 네, 불법 프로그램이요? 저희가 몰랐죠. 그냥 중고를 샀을 뿐. 검사는 확인했더니 100% 불법입니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컴퓨터를 산 것뿐인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무죄 추정 아시죠? 저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분 참 그러시면 재판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재판 준비해야겠다. 재판 준비를 합니다만 법정에서 검사는 이제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죠. 자, 그러면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 처벌한다고요? 저작권 침해 고의도 입증 못하면서 상식적으로 검사가 말하기를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들이 불법인 걸 몰랐을까요? 대체로 알면서 침해를 한 것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거죠. 프로그램 불법은 맞고요.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은 불법 프로그램인지도 몰랐고 최근 정품으로 싹 구입도 했습니다. 자, 형사처벌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범죄 의심이 있어야 하는데 글쎄요. 자,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판결은 피고인은 업무용으로 구입한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린 걸 알고 있었는데 미필적으로나마 프로그램들이 불법적으로 복제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피고인 유죄.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사필 규정이라고 하지, 검사가. 하하. 앞으로 조심해서 회사 운영해야겠네요. 자, 실제로 재판을 보면요, 굉장히 무슨 뭐 정교하고 뭐 법리적이고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좀 막무가내로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경험칙 뭐 이런 거 뻔한 거 갖고 이렇게 우긴다 뭐 이런 것도 실제로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재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죠. 판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항소 사건입니다. 이거 항소심. 피고인은 벼룩시장을 통해 매입한 중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복제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하였고 일부 프로그램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항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부 프로그램들은 약관에 개인적 사용은 허락한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예, 그렇게 항소를 했는데 법원은 뭐라 그러냐? 사실 오인 여부가 주로 문제됐던 거죠. 다음 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사정을 알면서도 업무상 사용했다. 피고인은 땡땡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여직원 2명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업무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래 한글, 알집, MS 오피스, 오토샵, 오토캐드 등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다. 오토캐드는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자, 피고인은 구입한 컴퓨터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정품 제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 알집, 포토샵, 오토캐드 등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프로그램으로 접근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 예, 업무용으로 썼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그 벌금은 또 세지가 않죠. 그 제가 그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받는 건 봤는데 뭐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거의 없고요. 사실 벌금이 또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참 처벌이 세진 않아요. 또 보면 물론 뭐 이제 재범이라거나 뭐 이렇게 상습범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그 뭐 몇백만 원짜리 오토캐드 같은 게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를 그게 정품일 리가 있겠느냐? 그걸 70만 원에 샀다는 게 그리고 그러면 그걸 몰랐겠느냐? 예, 너무 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러니까 뭐 학문적 가치가 높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에도 관심 많죠.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재미있는 판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 만화를 보는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백문백답 나왔는데요. 제가 다음부터는 그 유튜브 콘텐츠로 몇 번 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